저는 항상 그래도 좀 웃는 모습을 일부러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야, 뭐 이렇게 맨날 웃고 다니냐. 그 좋은 일 많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가끔 저는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좋아지는 겁니다. 웃으니까 이렇게 좋아지는 거다. 근데 제가 여기 쓴 네. 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저희 책을 한 권 주셨어요. 세상은 바꾸는 한마디. 요 책 이거 언제 쓰신 거예요, 진짜? 이게 제가 정치 막 시작할 때쯤에 쓴 책인데 네. 사실 언론사에 제가 미래 언론인을 꿈꾼 대학생 인턴 기자들에게 이런 생각은 어떨까라는 것을 좀 대화를 하다가 그런 내용들을 정리한 책인데 네. 읽어본 사람들은 야 정말 책 재밌게 잘 읽었다. 재밌다. 내가 느낀 바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네. 선물 드렸는데 안 읽어보신 분은 별로 이렇게 답도 안 주시고 근데 가장 큰 제가 받은 그 칭찬은 이 책의 추천사를 써주신 분이 안대희 전 대법관이신데 예, 여기 위에 있네요. 네. 제가 후원회장도 해주고 하셨었는데 안대희 대법관께서 야 정광재 대변인이 내가 알던 정광재 대변인의 그 모습 그대로를 책에서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이렇게 글을 잘 쓰는지 몰랐다와 또 하나는 본인이 이게 잠자기 전에 조욕 반신욕을 하고 주무시는데 반신욕하기 전에 제 책을 갖고 가서 꽤 오래 읽으시고 해서 한 3-4번 읽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되게 그 큰 칭찬으로 알고 제가 있습니다. 이 추천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광재 앵커는 누구보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민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 세대를 응원하는 그의 마음이 책에 담겼다. 안대희 전 대법관 써주셨네요. 네. 그렇군요. 하여튼 귀한 책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귀한 책 이렇게 받으면 요 뒤에 그러시구나. 여기다 전시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입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죠. 뒤에다가 제가 살짝 올려놓고 또 틈틈이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장해찬의 누구나 정치. 이 책이 밑에 칸에 있잖아요. 밑에 칸에. 네, 밑에 칸에 있잖아요. 그걸 또 보셨어요. 역시. 하여튼 이 책은 저희가 잘 보관하도록 하고 제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우리 정광재 대변인님 첫 출연이신데요. 사실 예전은 아니죠. 한 3주 전이었나요? 네. 저희가 이제 청정바라고 청년이 정치를 바꾼다. 우리 김준호 전 대변인 네네. 그리고 정혜림 전 부대변인하고 함께 방송을 하는데 댓글창에 나타나신 거예요. 맞습니다. 예, 제가 방송 보다가 두 분 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후배들이고 김준호 전 대변인은 저랑 같이 대변인 생활도 했었고요. 정혜림 부대변인은 당시에 한동훈 시작 캠프 처음 꾸려졌을 때 제가 공보단장을 맡았었거든요. 그때 당시 대변인 겸 공보단장을 맡았는데 그래서 이게 공보단을 운영하는데 추천을 받아서 정혜림 부대변인 열심히 하셔갖고 제가 아주 많은 도움을 얻었었죠. 네. 그래서 하여튼 그때 반응이 어머 세상에 우리 대변인님이 갑자기 댓글로 나타났다고 여러분들이 엄청 좋아하셨던. 그래서 제가 이제 꼭 모시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인연이 돼서 너무너무 좋고요. 사실 뉴스엔진은 약간 이런 컨셉이 있어요. 저희가 다른 방송 가시면 되게 여러 패널 분들하고 함께 이제 치고받고 이런저런 얘기 같이 막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방송도 너무 매력적이지만 저희 방송은 정말 혼자 딱 나오셔서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쫙 하시는 1시간을 쫙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좀 팬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 사람의 생각, 얘기를 정말 이렇게 심도 있게 들을 수 있는 곳은 뉴스엔진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게 공감합니다. 그쵸? 왜냐하면 한 사람의 생각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또 더군다나 상대 패널이 있을 때는 상대방 패널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해야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대부분 나가는 프로가 당 대변인이라는 자격으로 나가니까 당의 갖고 있는 공식적인 입장들을 이야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방송은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말씀을 드린 이유는 뉴스엔진이 요렇게 좋은 방송이에요 라는 말 플러스 그러니까 자주 오세요 라는 말로 알겠습니다. 살짝 이제 얹었다 이렇게 보시면 아니 이 김종혁 선배께서 황제 너도 한번 뉴스엔진 나와야지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말씀하셔놓고 한 번도 전화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나가고 싶은데 이런 생각했는데 그러셨군요. 그리고 또 주변에도 뉴스엔진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또 오시고 싶으신 분 계시
계시면 언제나 네, 저희 초청 많이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어제 있었던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극 같이 보셨던데요. 좀 재밌으셨는지,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떠셨는지 좀 전해주시죠. 아무래도 한동훈 전 대표가 77일 만에 공개 행보를 하니까 네. 그동안 한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 궁금했던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지자분들께서 한 500여 명 오셨다 그래요. 저는 뭐 다 일일이 세지는 않았지만 네. 500여 명 정도가 그러니까 같이 연극을 본 분들까지 포함하면 많이 오셨군요. 많이 오셨죠. 네. 그리고 약간 굳은 날씨였는데 분위기가 아주 좋을 수밖에 없었죠. 아니, 그렇죠. 이 내용 주제 자체는 상당히 좀 엄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극의 주제는? 네, 연극의 주제는. 네. 그게 이제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라는 제목인데 지난 연평해전 당시에 전사한 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뭐 보도를 보고 나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 연극 보면서 수차례 눈물을 흘렸다. 진짜 그랬어요? 근데 저도 눈물이 조금 나더라고요. 그랬구나. 저는 사실 감정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의 남자들은 네. 또 나이가 많아지면은 눈물 같은 거 잘 안 흘리잖아요. 근데 저도 막 이렇게 좀 코맹맹이 소리가 날 정도로 했는데 그래서 뭐 옆자리에 계신 한동훈 대표가 눈물 흘리나 안 흘리나 이렇게 볼 정도는 아니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코 울음소리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훌쩍훌쩍 눈물을 삼키는 소리들이 들리더라고요. 네, 네. 아이고. 그랬구나. 아니 약간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내 눈물 감추느라 누가 우는지 좀 볼 그런 새가 것도 없었다. 그렇죠. 네, 근데 좀 전체적으로 관람을 같이 하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한 500여 분의 지지자분들이 계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거기가 열기가 뜨거웠을 거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또 얘기를 아까 어떤 분은요 정강재 대변인님 어제 뵀는데 용기가 없어서 인사를 못했어요. 이런 얘기도. 그래요. 저는 가끔 가면은 좋아해 주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아는 인사도 좀 해주시고 하면은 제가 가능한 한 악수도 하고 인사도 드리려고 하니까 나중에 꼭 말씀 주세요. 그러니까요. 뉴스 엔진 통해서 봤다라고 하면 더 반가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아는 척 해주셔도 된다. 네. 혹시 막 낯가리고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저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러니까요. MBTI가 ESFP인데 ESFP가 자유로운 영혼의 슈퍼스타형이에요. 그렇죠. 엔터테이너형. 네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낯을 가린다거나 분위기가 어색해서 주눅이 들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뉴스 엔진에 딱 맞는 게스트신데요. 뉴스 엔진의 이 업단 텐션.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표님 만나 뵈니까 그런 텐션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럼요. 그렇죠. 하이파이브 한번. 자, 그리고 화이팅. 앞으로 더 잘할 거예요, 우리.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조금 이런 성격이 있었어요. 어떤 성격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쉽게 가서 말도 붙이고 제가 궁금하면 못 참고 못 참아. 그리고 하여튼 어디 가서든 좌중을 좀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 약간 분위기 메이커 이런 분위기 거. 메이커. 좋아요. 근데 우리 아들 딸이 굉장히 저에 대한 저의 이런 성격을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요? 요새 아이들은 글쎄 그렇게 남에게 먼저 말 걸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요새 아이들은. 좀 그렇죠. 왜냐하면 휴대폰이 익숙해지니까. 그래서 이 세계에서만 살아서 그런지. 그래서 중국의 언론진흥재단에서 연수를 지원해줘서 1년간 가족들과 가서 중국에 대해서 좀 공부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러셨어요? 그럼 이제 가서 중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뭐든지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러면 중국에서 이제 영어로 excuse me가 징원 이거거든요. 징원. 네. 뭐 하나 여쭤보겠다. 이건데 길거리 가다가 계속 징원 저 이게 어떻게 가냐 이런 얘기인데 우리 딸은 그냥 알아서 가면 되지. 왜 모르는 사람에게 자꾸 말 시키냐.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분들이 또 언어적으로 빨리 배우더라고요. 중국어도 그렇고 한국어도. 그래서 어쨌든 앵커를 그렇게 멋들어지게 잘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여러분들 진짜 댓글 많이 보내주셔서 되게 빨리 올라가는데 캐서린님께서 대박. 결혼하셨어요? 이런 건 립 서비스 같은데. 우리 꼬마들이 이번에 대학 갔고요. 그래요? 그렇게 커요? 그리고 자녀가... 재수생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재수해서 대학 가고 한 명은 이제 재수생의 길로 가갖고 꽤 커요. 그래요? 제가 보이는 것보다는 이제 연식이 있잖아요.
아니, 아니, 한동훈 전 대표도 저보다 2살 위거든요. 근데 가끔 저보고 그 정강재 선배님, 정 선배님 이른다니까요. 그래서 후배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제 자기가 그렇게 했었던 게 인상적이었었던 거지. 이제 후배인지 알면서도 가끔 정 선배님 뭐 이렇게 그래요?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셨나요? 깜놀 막 이런 글도 계속해서 주시고. 네, 하여튼 칭찬이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좋아하시네요. 진짜 자주 고맙습니다. 네, 자주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서 좀 마음에 드는 칭찬이 있다, 혹은 의미 있는 글이 보인다 하시면 아이디를 딱 찍어주세요. 저희가 우리 대변인님의 사인을 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위기 좋아요.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 너무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자, 그 연극이 끝난 뒤 한동훈 대표가 이제 당대표 시절 추진했던 군인사법과 또 국가배상법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이 2가지 사안을 추진한 것이 제일 자랑스럽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 이렇게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 뭐 알고 계시겠지만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근데 한동훈 전 대표만큼 정말 보훈과 안보의 진심인 정치인 찾아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 국민이 먼저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안보와 보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제 정말 표현이 멋있었어요. 안보와 보훈을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를 하겠다. 맞아요.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하겠다. 보수 정치인이 갖고 있는 최고의 가치 가운데 하나가 튼튼한 안보, 또 제복을 입은 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포함하는 보훈,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당신 진보야 보수야라는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뭐 이제 이념 좌표가 뭐 1서부터 10까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저는 한 5.5 정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도 보수에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자기가 중도 보수라 해서 내 자리가 이재명 대표 자리였어?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탈당하고 일로 오든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중도 보수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우리 당에 오니까 우리 당의 이념 좌표를 굳이 보자면 한 6.5 정도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정당 생활을 하니까 이거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야겠다 싶어서 한 6 정도로 맞췄는데 제가 왜 한동훈 전 대표랑 그러면 이렇게 결이 같이 좋아하냐. 한동훈 전 대표가 지향하는 가치가 한 6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요? 그 일각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좌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근거 없는 프레임이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책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썼는데 우리나라에서 진보냐 보수냐를 나눌 때 사회적 태도, 경제적 태도, 또 외교 안보적 태도, 이게 중요한 좌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경제적으로는 일정 부분 뭐 성장과 균형, 뭐 복지 이런 게 같이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중도에 가깝지만 안보 보훈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강력한 보수의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도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런 말씀들을 자주 하시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 역대 정치인 가운데 군생활 제대로 안 한 분들도 많았잖아요. 많죠.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그 공군 대위로 36개월인가 계셨잖아요. 국방에 대한 본인이 또 밀리터리 덕후라고 하더라고요. 밀덕. 그 밀덕이세요? 한동훈 전 대표 밀덕이에요. 밀덕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요? 제가 뭐 계엄의 밤 때 그 특전사 사람들이 4개 이게 나이트 비전 가글이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적외선 카메라라고 하잖아요. 적외선 안경 그거 쓰고 온 것도 보고 자기가 단번에 알아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군사 분야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여튼 우리 공동체 안녕과 질서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제복을 입은 분들의 희생이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요. 너무 감사한 지점이죠. 사실 군에 계신 분들 뭐 처우라든가 아니면은 뭐 근무 환경 그리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육아 환경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많은 부분 희생하고 계시지만 그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대우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고민이잖아요. 그럼요. 그건 한동훈 전 대표가 꾸준히 그런 문제들을 제기했고 특히 지난번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김한나 회장이 후원회장을 맡았는데 그분이 연평해전에 전사했던 한상국 상사의 미망인이시고 그래서 추서된 계급으로 연금을 받는 그거를 꽤 오랫동안 1인 시위를 국회에서 했었거든요. 계속 통과되지 않고 있다가 한동훈 대표 시절에
그게 국회 본회의 1호 법안으로 22대 국회 아마 1호 법안으로 통과가 됐을 거예요. 네, 네. 아주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밀리터리 덕후라고 책에 써 있는데 제가 몰랐다고 여러분들 저를 질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네, 아직 다 못 읽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를 보고 열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 제가 책을 이렇게 깜짝 읽다 놀랐어요. 보면 밀리터리 덕후 그 부분 네. 자기가 관심이 없는 분야면 지나갈 수 감사합니다. 있어요. 네. 아니, 당연하죠. 감사해요. 근데 제가 아직 책을 완독은 못했다. 그거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열심히 읽고 있어요. 네. 제가 안보와 관련해서 저의 투철한 안보관을 좀 설명드리자면 제가 군 생활을 미 2사단 그 카투사로 했는데 카투사 하셨어요? 한미 동맹에 살아있는 화석입니다. 제가. 아, 그래요? 그리고 제가 경기도 연천이 고향이에요.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 좀 해도 되죠? 뉴스 엔진이니까. 아이, 그럼요. 경기도 관심 연천이 많아요. 고향인데 거기서 네. 뭐 저희 집안이 한 300년 살았습니다. 근데 연천이라는 데를 이렇게 그 지도에서 보시면 위도 38도선 이북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뭐라 그러냐면 6.25 전쟁 후에 수복을 했다 해서 수복 지역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개성 같은 데는 미수복 지역이라고 하죠. 38도 아래에 있었는데 원래 개성은 6.25 전쟁 전에는 남한이었고 연천 같은 데는 6.25 전쟁 중에는 북한이었고. 아, 그렇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반공 교육을 굉장히 투철하게 받았습니다. 반공 교육. 네. 거기 이렇게 라디오 듣다 보면 우리 한국 라디오를 들으려고 해도 북한 라디오가 더 잘 들리거든요. 당시에는. 전파가 잡히는군요. 네, 전파가 아주 또렷이 잡혀요. 오. 그래서 그 어려서부터 하여튼 반공 교육과 관한 아주 투철하게 받았고 삐라 많이 수집해서 경찰서에 제출해서 뭐 표창장도 좀 받고. 아니 삐라 얘기를 하니까 우리 네. 대변인님의 연식이 좀 느껴진다 그래야 되나? 삐라 얘기하기 전까지는 되게 영하게 봤는데 그래요 삐라.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로가 된 두 병사를 보면서 네. 저는 정말 눈물 날 뻔했는데 너무 속상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2005년생이더라고요. 맞아요. 어린 친구. 네, 네. 근데 우리 아들이 2005년생이에요. 아, 그렇군요. 똑같은 2005년생인데 정말 물리적인 뭐 거리 그거 북한이라는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16살부터 군에 입대해서 그 사이에 부모님 얼굴 한번 못 보고 이역만리 가서 정말 용병으로 총알바지가 된 그렇죠. 그 북한 병사와 우리 아들도 같은 나이라 그랬잖아요. 아들 요새 집에서 보면 다 철부지잖아요. 21살, 21살이라 그래도 그렇죠. 야, 어떻게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북한이란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루빨리 북한이 자유와 광명을 찾을 수 있도록 네. 해줘야 한다. 네. 이게 우리 세대에서 빨리 끝내야 될 문제인데 자꾸만 지체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네. 사실 민주당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있느냐? 제가 그래 논평을 통해서 한번 민주당과 이재명의 중도 보수라면 이렇게 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너희들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자신 있게 이야기하라라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것 같고 그 두 군인에 대해서 뭐 남한행 귀순에 대한 얘기가 오가고 있던데 네. 이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에요? 그것도 우리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우크라이나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이제 전적으로 두 사람의 의지에 달린 것 같아요. 두 사람이 한국행을 선택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외교적, 뭐 법적,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서 여기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줘야겠죠. 그러니까요. 예, 진짜 우리의 자손이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아들과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참. 빨리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대변인님의 투철한 안보 의식 그 배경까지도 저희가 잘 알 수 있었습니다.